자, 안녕하세요. 김윤수 대표입니다. 제주도에 민간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그 주변에 연세라든지 전세를 잘 받고 있는 그런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아시다시피 부동산 분위기가 많이 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 교육률이 엄청나게 뜨거운 곳에 민간임대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청약은 무조건 하셔야 된다. 자,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영상 커리큘럼은 총 6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내가 만약에 좀 아는 내용이다 하면 그냥 10초씩 뒤로 넘기시면 좀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주도의 무슨 교육열이냐? 이 제주도의 교육열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제주도의 영어국제학교는 서울권뿐만이 아니고 외국의 명문대학을 보냅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일단은 제주도의 교육열, 특히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될 게, 이 사교육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대치동, 목동, 평촌, 일산 등등 이쪽에 학원가들만 해도 엄청 수두룩 빡빡하잖아요. 근데 제주도의 국제학교 수준은 이 웬만한 사교육에 뺨을 후려칠 정도다. 이게 뭔 소리냐? 이 제주도의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4개가 이미 있어요. 4개가 총 이렇게 있는데, 한국국제학교 제주가 있고, 블랭서몰 아시아가 있고, 노스런던 컬리지 스쿨 제주가 있고, 세인트 존슨베리 아카데미 제주가 있습니다. 어우, 이름도 어려워요. 근데 먼저 보실 게 요 노스런던 컬리지 스쿨 제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자, 여기가 이제 학년별로 이제 학교에다가 돈을 내셔야 되는 금액이에요. 이게 1년간이거든요. 연간 금액인데, 이게 지금 초등학생 부분이고,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요 어퍼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잡아볼게요. 우리가 이 학교를, 이 노스 런던 컬리지 A 스쿨을 다니려면, 요런 학교를 다니려면 요런 돈을 내야 되는데, 요 돈이 한국 돈이랑 미국 돈까지 내야만 요 학교를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요 학교 같은 경우는 2,300만 원의 한국 돈을 주고도, 자, 미국 돈 13,000달러를 줘야만 이 학교를 다닐 수가 있는데, 이 13,000달러는 1,729만 원이에요. 즉 1년간 내가 학비로 내는 것만 4천만 원이다. 교통비에 식대에다가 만약에 기숙사비까지 추가가 된다면 뭐 6천만 원도 넘어가겠죠. 이 정도 되는 클래스의 학교가 제주도에 있다. 그만큼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이 다음에 보실 건 이제 세인트 존슨 베리 아카데미인데, 자, 여기도 유아교육부는 2천만 원에 8,000달러면 1,000만 원 정도 하죠. 2천만 원에 초등학교도 2천만 원에 1,000만 원 추가되고, 중학교도 2,300만 원에 추가가 되고, 다 추가가 됩니다. 더군다나 기숙사비가 1,500만 원이에요. 1년에. 이것만 돈이 드는 거냐?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셔야 되는 이 기타 비용만 다 합쳐봤더니 1,535만 원이더라. 자, 노스런던 컬리지시랑 이 세인트 존슨 아카데미 제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브랜서몰 아시아라든지 한국국제학교 제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기업 신입 연봉에다가 이 성과금이 날아가는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이 부모만 보낼 수가 있다. 이렇다 보니까 이 학교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다니는 애들은 이제 한국물에서만 놀지가 않고 세계적인 물까지 도전을 한다. 이게 뭔 소리냐? 이제 하버드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캠브리지, 예일 대학교, 뭐 이런 해외 명문 대학교 있죠. 이쪽으로 진학을 합니다. 이제 국제학교 입학을 해서 해외 명문대로 진학을 하는 거죠. 자, 요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노스런던 컬리지 스쿨 제주입니다. 요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안쪽에 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는 요런 주요 대학들 있죠. 이렇게 명문대라고 표현하는 요런 주요 대학들도 가지만, 이외에도 뭐 캘리포니아 대학교 계열을 간다든지,
뉴욕 대학교나 뭐 카네기 멜론 대학교, 뭐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뿐만이 아니고 뭐 연세대학교 같은 국내 내 대학교도 가고요. 혹은 뭐 의과대학이라든지 법과대학, 예체능에 많은 학생들이 진학을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교육에 진심이신 분들이 많이 보내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돈을 써가면서 좋은 대학교를 보내려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많은 돈을 써가면서 이제 진학을 시켰는데 기숙사로 보내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좀 불안해서 기숙사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뜨거운 교육열에 이제 살 곳을 찾아야죠. 학교 근처로 당연히 찾아야겠죠. 근데 이 정도의 재력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많죠. 이런 분들이 세금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주도는 다른 곳과 다르게 이 전세뿐만이 아니고 연세까지도 좀 잘 나가는 편이에요. 이 교육뿐만이 아니고 뭐 1년 살기 혹은 한 달 살기 뭐 이런 것들도 물론 많이 나가지만 교육열로 인해서 이런 연세까지도 굉장히 잘 나가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주도의 교육열을 확인을 했고 이 교육열로 인한 부동산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동산 값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자, 교육열이 되게 뜨거운 요 국제학교는 자, 서귀포시 요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려면 국제공항을 내려서 아마 이렇게 쭉쭉쭉 내려와셔서 바로 가실 거예요. 혹은 한라산도 한번 볼 겸 이렇게 가시던지 아니면 좀 외곽으로 사르니숲길도 좀 보시고 혹은 자 오늘은 좀 드라이브하고 갈까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오시든 말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 국제학교 안쪽의 부동산을 좀 살펴보자면 이게 지금 전용 8사 기준 전세 가격이 6억 전후란 말이에요. 굉장히 높게 제주도가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주도가 8사 기준으로 6억이나 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연세까지도 굉장히 잘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연세가 어떻게 되냐면 이 노란색이 삼정쥐 에듀, 초록색이 라온 프라이빗 에듀, 이 파란색이 해동 그린앤 골드인데 연세가 이 3천만 원부터 4,200만 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500에서 4천만 원 정도는 형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연세를 주고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이 거주를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학교는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이 국제학교 두 곳이나 더 오픈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왼쪽에 이 국제학교 근처에 바로 근처에 이제 신규 현장이 들어옵니다. 이 제주 더 이튼이라는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학교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들은 이쪽에 다 있어요.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확대를 해보자니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 영어 교육도시 이튼이라는 아파트가 들어오고 요 필지에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오는 겁니다. 총 376세대고요. 전용은 다 8사로 단일 평형으로 전세대 정남향 위주로 배치를 해서 이런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이런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 청약이 아니고 민간임대 아파트가 들어와요. 또 이 민간임대 아파트가 대체 뭐야? 라고 영상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뭐야 민간임대가 뭐야 대체? 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이나 청약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실 때 아마 99%는 이걸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당첨이 돼서 뭐 2달 뒤에 계약서를 이제 쓰러 갑니다. 혹은 뭐 한 달 뒤에 쓰러 가겠죠. 그리고 한 3년에서 4년 지난 뒤에 이제 공사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 이전을 받습니다. 그럼 요때부터 내 집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민간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당첨이 되고 한 달 뒤에 계약을 씁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이 한 3년 걸리겠죠. 뭐 예를 들어 2023년에 이 임대 계약을 했고 공사가 2025년에 끝난다. 10년간 임대 아파트로 거주를 하다가 이 10년이 넘어가면 소유권
소유권 이전을 땅 찍는 겁니다. 10년 동안 내 아파트에 포함이 안 되겠죠. 나는 일단 임차인이니까. 대표적인 예가 한남더일이랑 나인원 한남이 있어요. 요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4년으로 했었는데, 자 여기는 잘 마무리가 됐고, 근처에 했었던 건 수지구청역 롯데캐슬 하이브엘이 있고요, 도봉 롯데캐슬 골든파크도 있고요, 뭐 신광교 제일풍경채도 있고, 뭐 사실 말하자면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진행했었던 현장들이. 또 분양을 받고 10년 동안 임대주택으로 거주를 하다가 10년 뒤에 명의로 분양을 받는 겁니다. 이제 분양을 받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분양을 받았을 때 조건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당첨이 돼서 계약을 쓰고 살고 있는데, 뒤에 만약에 소유권 이전을 할 때 어떤 조건으로 분양을 할지, 그리고 뭐 임대가는 얼마 정도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임대가가 얼마냐, 분양 전환 시에 확정 분양가는 얼마냐, 내가 10년 뒤에 거주를 하다가 내가 내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땅 쳤을 때, 보전 등기에서 넘어왔을 때 요때 분양가가 얼마냐, 주변 시세로 할 것인지 확정 분양가로 할 것인지, 혹은 뭐 내가 실제로 이 계약을 하고 나서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전세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시는 이 전대차 계약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를 하겠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임대가 예상으로는 7억 정도인데, 확정 분양가라든지 전대차가 아직 미정이에요. 요거는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확정 분양가가 좀 싸다, 주변 시세보다 뭐 동급이거나 좀 더 싸다 하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현장이고, 플러스로 이 전전세라고 불리는 이 전대차 계약 있죠. 내가 당첨이 돼서 내가 굳이 거주를 안 하고 전세나 연세를 주고 갖고 있다가 요거를 그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내 등기를 갖고 가든지, 혹은 전매를 요때 또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요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민간임대 아파트의 메리트가 굉장히 큰 거죠. 여기서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 게 있어요. 이제 민간임대 아파트는 주택수 포함인가요? 포함이 안 됩니다. 분양전환 받으면 그때부터 포함이에요. 민간임대 아파트는 청약통장 사용하나요? 안 해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임차인으로 일단 먼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도 당연히 없고요, 특별공급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여담인데 요런 것 때문에 요거를 증여를 많이 하시거나, 혹은 신혼부부들이 자 요거를 포트폴리오로 쌓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근데 증여가 한 90% 되는 것 같아요. 신혼부부들은 이제 아무래도 금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실거주할 집을 아무래도 먼저 선으로 찾겠죠. 증여로서 조금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자, 세 번째는 민간임대 아파트 양도세 있나요? 이거는 주택수 포함이 아니죠. 우리가 주택수 포함이 되는 분양 전환이 되는 시점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딱 찍고 그 다음에 팔면 양도세가 있습니다. 10년 뒤에요. 근데 지금 만약에 내가 당첨이 되어서 바로 전매로 팔아도 임차권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전혀 없습니다. 소득세는 알아서 신고를 하셔야겠죠. 자, 전매 가능한가요? 민간임대 아파트는 전매가 가능합니다.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공공 민간임대 아파트도 전매되나요? 전매 안 돼요. 근데 저희가 설명드리는 아파트는 다 전매가 가능한 민간임대 아파트라는 거. 자, 민간임대 아파트 청약금 있나요? 현장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요즘 안 받습니다. 예전에는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받았는데, 이게 신탁사로 넘어갔다가 뺐다가 이 과정이 너무 불필요하다 보니까 요즘은 다 뺐어요. 확정 분양가는 뭔고, 입주시 시세는 뭔가요? 우리가 이제 10년 뒤에 우리가 당첨이 돼서 계약을 하고 10년 동안 거주를 하다가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찍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때 분양가에 대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확정 분양가는 요 계약 당시에 만약에 주변에 뭐 10억입니다. 주변 시세가 10억인데 우리 민간 임대 아파트는 9억에 할 거예요, 혹은 뭐 11억에 할 거예요 라고 미리 정해 놓는 게 확정 분양가예요. 자, 입주시 시세는 만약에 주변에 10억이에요 라고 하면 우리는 그거의 90%로 분양을 할게요. 9억에 분양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확정 분양가랑 입주시 시세 이 둘 개 비교를 하면 어떤 게 좋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확정 분양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A라는 아파트를 이제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계약을 하고, 그리고 10년 동안 거주를 하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요때
이 주변 시세가 만약에 10억이었어요. 근데 요때 확정 분양가로 우리가 11억에 분양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요 10억짜리가 뭐 15억이 되면 나는 안전마진 4억이라는 게 생기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되면 안전마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입주 시 시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분양을 받고 나서 거주를 한 다음에 이 주변 시세의 90%로 맞춰줄게요 라고 해서 입주 시 시세로 인근 시세로 뭐 이제 분양을 하는 건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건데, 자 이때 당시에 10억이었던 아파트가 만약에 20억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9억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걸 8억에 분양을 받아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입지가 좋은 현장일수록 확정 분양가가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제주도 이튼 같은 경우도 확정 분양가로 할지 아직 모르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유주택자나 다주택자는 안 되나요? 상관은 없어요. 아파트가 100채가 있어도 가능합니다. 일반 민간임대 아파트들은 100채가 있어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런 민간임대 아파트의 메리트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요렇게 현장이 뜨거웠던 현장처럼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그래서 청약은 언제 하느냐, 5월 중에서 말 정도에 청약 진행을 하고 이때 청약 통장을 쓰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청약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청약홈 아니에요. 청약홈 아니고 아마 자체 홈페이지에서 하지 않을까. 대부분이 자체 홈페이지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체 홈페이지에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청약 소식을 잘 들으시려면 사전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제주도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댓글 링크에다가 사전 접수를 넣어드릴 거예요. 이걸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문자 메시지로 언제 청약입니다라고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내드리는 거고, 이런 제주뿐만이 아니고 돈 되는 청약 소식을 듣는 단톡방에 궁금하다면 요것도 댓글 링크를 넣어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많은 집단지성을 갖고 계신 분들과 소통을 하시면서 이런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